나는 결혼식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제단 위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신부가 마이크를 쥐고 서서 온 가족 앞에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의 수치예요. 김태호 씨는 범죄자예요. 제가 증명할게요. 회장 안이 얼어붙었다. 내 아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녀를 쳐다보았고 손님들은 속삭임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김태호, 서울의 거대 제약회사 태양제약의 CEO.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결혼식은 민준의 행복을 위한 자리여야 했는데 이제는 나의 과거가 폭로되는 무대가 되었다. 신부 지은의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여름의 더위가 가시지 않은 7월이었다. 태양제약 본사는 압구정동의 유리탑 건물로 매일 수천 명의 직원이 분주히 움직이는 곳. 나는 50대 중반의 나이로 아직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민주는 내 유일한 아들,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엘리트. 그는 회사에 들어와 부사장으로 일하며 나의 후계자로 여겨졌다. 지은은 그의 약혼녀, 명문대 출신의 똑똑한 여자. 그녀의 집안은 우리만큼 부유하지 않았지만 민준이 사랑한다고 했으니 나는 환영했다. 결혼식 준비는 순조로웠다. 초대장은 골드 엠보싱으로, 장소는 롯데호텔의 그랜드 볼룸. 손님 목록엔 재벌가 상류층이 가득했다. 나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왔지만 이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기대가 컸다. 그런데 왜 지은이 나를 그렇게 불렀을까? 결혼식 당일, 나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앞줄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제단으로 걸어 들어오며 미소 짓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지은이 등장하자 박수가 터졌다. 그녀의 한복은 고급 비단으로 빛났다. 의식은 한국 전통과 서양 스타일을 섞어 진행되었고 신랑 신부의 맹세 시간에 이르렀다. 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는 민준 오빠와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 합류하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해요. 왜냐하면 결혼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것은 분노였다. 김태호 회장님, 당신은 20년 전 회사의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셨어요. 그 사고로 수십 명의 환자가 죽었고 당신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모든 걸 조작했어요. 제가 가진 증거를 보세요. 그녀가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보여주었다. 슬라이드가 투사되기 시작했다. 오래된 문서, 이메일, 사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것은 프로젝트 쇄도우였다. 2005년 태양제약의 신약 개발 중 발생한 치명적인 부작용. 환자들이 간부전으로 쓰러졌고 나는 회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덮었다. 하지만 그건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었다. 내 형제, 태양제약의 공동 창업자 김태석이 주도한 실험이었다. 나는 동생으로서 형을 보호하기 위해 죄를 뒤집었었다. 형은 도망쳤고 나는 2년의 집행유예로 끝났다. 그 후 나는 회사를 재건하며 성공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무덤까지 간다고 믿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민준이 지은의 팔을 잡아챘다. 지은아, 그만해. 하지만 지은은 뿌리쳤다. 민준 오빠, 당신도 알아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망친 거, 제 아버지는 그 사고의 피해자예요. 태양제약 약 때문에 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다. 지은의 아버지, 박상우. 20년 전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하나, 그는 회복되지 않고 사망했다. 지은은 복수심에 불타오른 딸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을까? 민준이, 내 아들이?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요.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합니다. 회장은 조용해졌다. 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형태석, 그의 야심, 그리고 내가 왜 그 죄를 짊어졌는지. 나는 형을 보호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내 가족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속죄. 당신은 CEO가 되셨어요. 제 가족은 파괴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이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밀쳐냈다.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다.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나는 민준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미안해요. 지은이가. 갑자기 민준의 눈빛이 이상했다. 피로와 죄책감이 섞인. 나는 물었다. 너는 알았어. 지은의 계획을.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알았다. 내 아들은 이미 배신의 그늘에 들어서 있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는 홀로 앉아 위스키를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네온사인, 고층 빌딩, 끝없는 도시의 소음. 이 도시가 나를 삼켰듯 복수는 나를 삼킬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태호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뉴스가 퍼졌다. 태양제약 CEO, 과거 범죄 은폐 의혹 주가는 5% 하락했다. 나는 이사회를 소집했다. 모두들, 루머는 루머일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지은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박상우의 딸, 지은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탐정의 보고는 충격이었다. 지은은 단순한 피해자 딸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재혼해 태양제약의 경쟁사 은하바이오 사장의 부인이 되었다. 은하바이오의 CEO, 이정훈. 그는 20년 전부터 나를 증오했다. 형태석이 도망친 후 은하로 흡수된 기술을 이용해 성장한 지은은 그의 도구였다. 그리고 민준. 그는 지은과 만나기 전부터 은하와의 합작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논의했다. 내 아들, 배신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웃었다.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다. 한국 드라마처럼 모든 게 층층이 쌓여야 한다. 나는 민준을 불러 회의실로 불렀다. 아들아, 아버지와 솔직히 이야기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은 테이블에 앉아 손을 꼬물거렸다. 아버지, 지은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주세요. 그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트라우마. 그건 핑계야. 내가 은하바이오와 만난 걸 알아? 왜 숨겼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회사 이익을 위한 거예요. 합작으로 신약 개발을 인하는 책상을 쳤다. 이익.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지켰는지 알잖아. 너는 내 피를 이었어. 그런데 왜 배신해?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당신의 과거가. 지은이가 증거를 보여줬어요. 환자들의 고통, 은폐된 보고서. 나는 실망했어요. 은하가 더 나은 길을 제시했어요.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들, 내 모든 걸 쏟아부은 존재가 나를 버렸다. 나는 그를 내보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이제 복수의 탁이 든 셋, 지은, 이정훈, 그리고 민준. 하지만 민준은 마지막으로 남겨두자.
가족의 피는 쉽게 끊을 수 없다. 나는 은하바이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변호사를 통해 과거 사고의 모든 문서를 다시 뒤졌다. 형 태석의 흔적을 찾기 위해. 태석 오빠는 20년 전 사고 직후 해외로 도망쳤다. 미국으로, 그리고 실종. 하지만 최근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은하바이오의 비밀 자문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정훈의 오른팔, 내 형, 배신의 뿌리. 그는 사고를 주도한 장본인이었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태호야, 내가 젊으니까. 형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 그때의 그의 말,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밤새워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지은을 약화시킨다. 그녀의 사회적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의 익명으로 과거 사진을 유포했다. 그녀가 대학 시절 파티에서 약물을 한 듯한 사진. 가짜지만 충분히 의심을 사게. 한국 네티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 논란이 일었다. 신부 지은, 과거 마약 의혹, 지은의 인스타그램이 폭발했다. 다음으로 이정훈. 나는 태양제약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정부의 은하바이오의 불법 임상시험을 제보했다. 10년 전 그들은 비슷한 사고를 일으켰지만 덮었다. 감사원이 들이닥쳤다. 주식은 폭락, 이정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태양제약의 음모다. 하지만 증거는 우리 편이었다. 민준에게는 다르게 접근했다. 나는 그를 출장으로 미국에 보냈다. 아들아, 하버드 동문 모임에 가봐. 내 미래를 위해. 실제로는 그곳에서 형태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탐정을 통해 연락했다. 오빠, 동생이 기다려. 태석은 왔다. 공항 라운지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태호야, 오랜만이야. 그의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교활함. 나는 미소 지었다. 형, 20년 만이네. 사고의 진실을 말할 때야. 그는 웃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나 대신 나는 녹음기를 켰다. 이정훈과 내가 합동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지? 지은의 아버지 사고도 내 실험이 원인? 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증거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이제 선택해. 나와 함께 이정훈을 무너뜨리거나 같이 지옥으로. 그는 고민했다. 형제. 아니, 이익. 좋아, 거래하자. 그렇게 내 동맹이 생겼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회장님, 왜 부르셨어요? 나는 차를 따랐다. 내 복수를 인정해.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내 아버지의 죽음, 진짜 원인은 은하바이오의 태석 오빠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거짓말. 나는 태석의 고백 녹음을 틀었다. 그녀는 무너졌다. 눈물이 흘렀다. 그럼. 민준 오빠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며칠 후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은하바이오의 음모입니다. 증거를 쏟아냈다. 태석의 증언, 문서, 이메일, 이정훈은 궁지에 몰렸다. 그의 회사 주가는 반토막 났다. 지은은 민준과 헤어지려 했지만 민준이 붙잡았다. 지은아, 아버지가 미쳤어. 우리 같이 도망가자. 하지만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버그를 심어둔 휴대폰. 이제 마지막 칼날을 뽑을 때였다. 밤 11시, 강남의 고급 아파트. 민준의 집. 나는 문을 두드렸다. 지은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회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술병이 굴러다녔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나는 앉지 않았다.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너희 둘이 은하와 손잡은 걸 알아? 민준아, 내가 이정훈에게 회사 기밀을 넘긴 것도.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건 투자 유치예요. 태양제약이 정체됐어요. 당신의 과거 때문에. 지은이 끼어들었다. 민준 오빠 말이 맞아요. 당신은 가족의 수치예요. 제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 그녀의 말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태석 형의 고백, 내 아버지의 진짜 죽음 원인? 은하가 약을 조작한 거야? 지은이 USB를 낚아챘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태석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박상우의 사망은 내 실수. 하지만 이정훈이 덮었어. 김태호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복수는 잘못된 대상에게 갔어. 이제 선택해. 나와 함께 이정훈을 무너뜨리거나 같이 추락하거나. 민준이 지은을 안았다. 지은아, 아버지를 믿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신이었다. 나는 그날 밤을 떠났다. 복수는 심리전이다. 그들을 갈라놓아야 한다. 다음 주, 나는 태석을 은하바이오 본사 근처 호텔로 불렀다. 그는 왔다. 태호야, 이정훈이 의심해. 빨리 끝내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은하의 비밀 연구소 습격. 그곳에 사고 은폐 증거가 있었다. 밤중에 사설 경비팀을 동원했다. 문이 열리고 컴퓨터룸에 들어섰다.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경보가 울렸다. 이정훈의 경호원들이 달려왔다. 총성이. 아니, 한국이야. 주먹과 몽둥이,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한 명을 쓰러뜨렸지만 팔에 상처가 났다. 태석이 문을 열고 외쳤다. 도망쳐. 우리는 파일을 챙겨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나는 웃었다. 형, 이게 시작이야. 증거를 손에 넣은 나는 법정으로 갔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은하바이오를 상대로 과거 사고 배상. 지은은 증인으로 불렸다. 법정에서 그녀는 맹세했다. 저의 아버지는 태양제약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 내가 증거를 제시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하지만 은하도.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다. 이정훈은 화가 났다. 김태호, 내 놈이. 그는 민준을 압박했다. 부사장, 우리 합작을 재고해. 민준은 갈등했다. 나에게 왔다. 아버지, 은하가 제안했어요. 당신을 퇴진시키면 나를 CEO로.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했다. 그래. 그럼 해봐. 나는 물러났다. 이사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내 과거로 회사에 누가 되니 예주가는 다시 하락했지만 나는 뒤에서 조종했다. 주식을 매집, 은하의 약탈을 막았다. 지은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가 원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은아, 사랑은 맹목적이야. 하지만 진실을 봐.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그녀의 정보로 이정훈의 약점을 알았다. 그의 불법 자금 세탁. 경찰이 움직였다. 이정훈은 체포되었다. 뉴스 헤드라인, 은하바이오 CEO, 횡령 혐의에 그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태석은 증인으로 나서 면죄부를 받았다. 형, 이제 자유야. 그는 사라졌다. 다시 해외로. 하지만 민준은? 그는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렀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아버지, 왜? 나는 말했다. 너는 선택했어.
이제 스스로 일어나 그는 지은과 함께 떠났다. 제주도로 새로운 삶을. 나는 홀로 남았다. CEO 자리에서 물러난 후 작은 사무실에서 컨설팅을 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아직.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가을의 서울. 단풍이 물든 거리에서 나는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야위어 있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지은이와 헤어졌어요. 그녀는 당신 편이 됐대요.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나는 커피를 저었다. 민준아, 배신의 대가는 컸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버지의 과거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화했다. 내 형과의 이야기, 어머니의 죽음삼 투병 중 태양제약 약이 늦어져. 모든 게 연결되었다. 나는 항상 속죄했어. 너를 위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손을 내밀었다. 가족은 용서하는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정말 변했나? 그때 지은이 연락했다. 회장님, 이정훈이 출소했어요. 복수를 다짐해요. 그는 감옥에서 3개월 만에 나왔다. 증거 부족으로. 그는 은하의 잔당을 모아 나를 노렸다. 납치 위협, 회사 테러. 나는 경호를 강화했다.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검은 SUV가 따라왔다. 급브레이크, 차가 멈췄다.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김태호, 내 놈 차례야. 나는 저항했지만 주사기가 목에 꽂혔다. 마취. 눈이 감겼다. 깨어났을 때 창고였다. 낡은 공장, 인천 항구 근처. 이정훈이 서 있었다. 태호 씨, 오랜만. 그의 미소는 사악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 아들을 볼까? 그의 휴대폰에 민준의 사진. 묶인 채, 민준아, 나는 소리쳤다. 이정훈이 웃었다. 선택해. 내 목숨, 아니면 회사 비밀. 그는 내 회사의 신약 포뮬라를 요구했다. 그걸 주면 아들을 풀어줄게. 나는 고민했다. 회사 vs 가족. 한국 드라마의 클리셔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다. 좋아, 주지. 하지만 내 손목에 숨긴 스마트워치가 신호를 보냈다. GPS. 경찰이 올 터였다. 지은이 심어준 거다. 이정훈이 컴퓨터를 가져왔다. 타이핑해. 나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코드에 트로이를 심었다. 파일 전송 중 시스템이 폭발했다. 바이러스. 은하의 서버가 다운되었다. 이 새끼. 이정훈이 총을 꺼냈다.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태석이었다. 형제는 형제가 지킨다. 이태석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어떻게? 그는 이정훈의 배신을 알았다. 내가 나도 팔아먹으려 했어?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정훈은 체포되었다. 이번엔 영원히. 민준이 풀려났다. 그는 나를 안았다. 아버지, 감사해요. 하지만 그의 포옹엔 여전한 긴장감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지은을 불렀다. 고마워. 내 도움으로. 그녀는 미소 지었다. 회장님, 이제 결혼 다시 할까요? 민준 오빠와 나는 웃었다. 네, 하지만 이번엔 진실 위에. 복수는 끝났다. 태양제약은 재건, 나는 자문으로 복귀. 하지만 밤에 꿈에서 이정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그림자.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결혼식 재개. 이번엔 소박하게 가족만. 재단에서 민준과 지은이 서 있었다. 나는 앞줄에 앉아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무거웠다. 의식 중 지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민준 오빠와 진실로 결합합니다. 그녀의 눈이 나를 보았다. 김태호 회장님, 당신의 용서를 구해요. 제 복수는 잘못됐어요. 박수가 터졌다. 민준이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있었다. 피로연 후 민준이 나를 불렀다. 아버지, 이거 봐. 그는 편지를 보여주었다. 태석의. 태호야, 나는 떠날게. 하지만 진실 하나, 내 어머니의 죽음, 내가 약을 늦춘 거야? 이정훈의 지시로. 충격. 어머니의 암, 치료약이 늦어 사망. 그게 태석의 짓. 형제에는 거짓이었다.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복수는 우리를 파괴해요. 나는 선택했다. 편지를 불태웠다. 그래, 끝내자. 가족은 용서로 이어진다. 하지만 내 마음속 작은 불씨가 타오른다. 만약 태석이 돌아온다면? 결말은 모호했다. 우리는 행복한가? 지은의 미소, 민준의 포옹.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아문다. 한국 사회처럼 상류층의 비밀은 묻히고 삶은 계속된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린다. 깨끗한 새로움, 하지만 아래엔 더러운 진흙. 이게 내 이야기. 복수의 끝, 아니 시작일까? 당신이 판단해. 나는 김태호, 여전히 서 있다.